자, 스텝 3에서 언급을 안 했던 문제들 몇 문제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시작할까요? 몇 문제는 스텝 2에 스텝 2를 언급하면서 다 같이 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스텝 3에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죠? 등식이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줘도 되는 식인데 준 거예요. 안 줘도 되는 식인데, 그죠?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저렇게 된다는 건 사실 시험에 나왔을 때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로 나누면 되겠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로 나누면은 14차. 이게 나누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쫙 써야 되는데 너무 많다 이거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얘는 좀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라고 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 그러면 얘를 좀 한번 이용해볼까? 그럼 얘가 지금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4제곱, 그 다음에 3제곱,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그냥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 x-1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서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볼까요? 자,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이거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인 거예요?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5제곱,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은 항상 0이 되는 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구나. 이렇게 보이자는 거지. 그래? 자, 그러면 얘가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얘기는 x 5제곱을 1이라고 좀 생각해 보자고. 어차피 상관없잖아. 5제곱 해갖고 1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을 지금서부터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x의 4제곱 남죠? x의 3제곱 남죠? x의 제곱 남죠? x 남죠? x 남죠? 1 남죠? 이렇게 되겠네요. 나눠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너로 나눴다고 이걸로 나눈다면 이걸로 한 번 더 나눠야 되겠죠? 어차피 나눈 거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나눈 거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나머지 x 하나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요게 조금 빠른 풀이에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거를 이거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눌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얘를 먼저 나눈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얘를 먼저 나누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가 0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걸 나누는 나머지 0인데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똑같아야죠. 결국은 더 큰 숫자로 나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나눠서 얘로 나눠서 먼저 걸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은 어려운 풀이에요. 빠르지만 조금 어려운 풀이라서 얘는 요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른 풀이 하나 보여드리면 요걸 4제곱으로 다 묶어요. 10제곱으로 묶을게요. 자, 10제곱으로 묶게 되면 x의 10제곱으로 묶으면서 4제곱, 그 다음에 3제곱,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1을 하나 더 넣을게요. 왜냐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 하나 넣어 놓고요. 그렇게 되면 내 맘대로 이렇게 되면 x의 10제곱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x의 10제곱을 해줘야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았습니까? 지금 4제곱 썼죠? 4제곱 썼고 3제곱 썼고 제곱 썼고 이거 썼고 이렇게 됐으니까 뒤에 남는 거 x하고 1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을 변형하는 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당연히 0이 되겠죠. 여기는. 왜? 이거의 배수니까. 그래서 여긴 나머지가 0이 됐으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지금 묶어서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잠깐 이렇게 좀 묶으면 요 둘이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안에 들어있죠. 자, 해볼까요?
자,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x5제곱 마이너스 1, x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다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4제곱에 3제곱에 제곱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0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남는 거 요거밖에 안 남더라. 그 나머지가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만든 거야, 이거를 계속 만드는 게 사실 정석된 풀이야. 이걸 만들어서 계속 0이 된다. 어차피 나머지만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뒤에 걸로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0이 된 거. 계속해서 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의 배수를 찾아서 어차피 5제곱 나누면 1이야 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차수를 확 내려버린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쉬운 풀이가 아닐까 싶은데, 계속 식이 쪼개져서 쪼개지니까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걸로 가지고 가세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x 5제곱 y 5제곱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어렵냐면 이 풀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풀면서도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려. 알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계속 익숙해져야 돼. 자, 일단은 5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요거 줬죠? 얘 줬죠? 얘 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껏 해봐야 구할 수 있는 거 3제곱이죠. 3제곱. 5제곱 못 구하거든요. 근데 결국 5제곱을 구할 때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곱하고요.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5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예요, 이제. x제곱에 y세제곱, x제곱에 z세제곱 해갖고 이걸 쫙 다 빼는 거야, 이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5제곱 나오니까 필요 없는 거 싹. 이게 너무 많은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이 나와 또. 이거 넣고, 이거 세제곱 구해갖고 넣고, 세제곱 공식 이제 외우고 있으니까, 이거 넣고, 뒤에 거 쫙 정리하잖아? 그럼 또 신기하게 또 풀려, 얘네들로. 그래, 나오긴 해.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 너무 복잡한 거야. 왜냐면, 지금 얘랑 해갖고 2개, 얘랑 해갖고 2개. 여기 한 6개 나오거든. 한번 해봐. 시간 나면. 그럼 잠 금방 와. 알지? 잠깐만.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가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거를 가지고요, 2개짜리로 바꿔요. 자, 이거 2개짜리로 바꾸면, 이렇게 돼서 이게 15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25잖아요. 그죠? 25고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넘어가서 10이니까 5가 돼요. 그래서 xy에다가 yz에다가 zx를 한 게 5가 돼요. 자, 됐죠? 5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3개짜리고, 얘가 2개짜리고, 얘가 얘가 1개짜리고, 얘가 2개짜리고, 얘가 3개짜리니까, 이거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3차 방정식.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x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을 가지고 있잖아요. 2차 방정식부터 출발할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이 a면서 x-알파, x-베타가 0이야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을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x제곱에다가 a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고, 알파 베타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게 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 보면, 자, 이 알파 베타가 근인 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너네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자, 얘는 이제 방정식 세우는 거야. 빼기, 얘는 빼기, 얘는 합, 얘는 더하기, 얘는 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빼기, 합, 더하기, 곱,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 쉬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이렇게 좀 외우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3차 방정식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쫙 써지겠지. 하나 더 써질 거 아니야? 하나 더 써진 거 가지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고.
이해되냐? 그러면 그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근이 누가 되는 거냐면, x값, 근이라고 쓸게요. 근이, 여기서는 x랑 y랑 z가 되는 거예요. 세 근의 합,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근은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에, 자, 세 개 다 더한 거. 됐죠? 그 다음에 두 개씩인 거. 그 다음에 3개짜리인 거.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x를 못 쓴 거예요. 근이 x이기 때문에. 그래서 t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차 방정식이 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5t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또 5t인가요? 네, 5t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세제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근이 누가 되는 거냐면, 이거의 근이 x, y, z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갖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럼 결국은 여기다가 x 넣은 거, y 넣은 거, z 넣은 거 다 오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이 5x 제곱 더하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질 않겠죠. 왜냐면 x를 넣으면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x의 몇 제곱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제곱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의 5제곱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얼마로 나눠서? 이거로 나눠서. 얘를 괜히 옮겼었군요. 이거 괜히 옮겼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괜히 옮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로 나누겠다. 왜? 얘가 0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 5제곱 되고요. 5x의 4제곱에다가 5x의 3제곱, 3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를 빼겠죠? 그러면 5x 4제곱에다가 5x 3제곱에다가 3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5x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5x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5인가요? 25x제곱에다가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5x제곱에다가 플러스 15x가 되겠죠? 그럼 빼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20x 세제곱이죠? 와, 엄청 빡세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28x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5x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얼마 하면 됩니까? 플러스 20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 해갖고 이게 나오면 이제 나머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나머지 이렇게 복잡해? 근데 너무 복잡한데, 이거? 그러네. 복잡하네. 맞아, 해야 되겠네요. 20x의 세제곱에다가 60인가요? 100인가요? 이렇게 되면? 100이죠? 네, 100x의 제곱에다가 100x에다가 야, 나 어디 산수 안 틀렸냐? 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산수 틀렸나 본데? 아, 맞네. 이거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이죠. 7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5x에다가 마이너스 6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x 5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y 5제곱도 그렇고 z 5제곱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정리해서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z도 그렇고 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다 얘네들이 문자만 바뀌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7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5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0이 3개 있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갖고 답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문제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을 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근의 합 2개짜리, 3개짜리, 그래서 방정식 만들었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쉽진 않은 문제죠. 자, 쌤이 어렵다고 한 문제들은 너무 어려우시면 다른 문제를 먼저 완료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 건 어떤 식이냐면, 이걸 내가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 요 느낌. 요 느낌. 그거를 좀 느끼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한 문제 더 봐야 돼요. 5번. 5번 하나 더 봐야 돼. 5번은 간간히 그래도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래서 연습장 한 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자, 5번. 자, 3위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a1 같은 경우는 9하고 99하고 999를 더했고요. an 같은 경우는 9하고 99하고 999를 가지고 서로 다른 n개를 택해서 곱한 거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a1하고 a2, a3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a2를 한번 써볼게요. 자, a2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2를 넣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어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해서 뭐 한 거예요? 합한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99, 그 다음에 9 곱하기 999, 그 다음에 99 곱하기 999 이렇게 돼서 이게 A2예요. 됐죠? A3도 한번 써볼까요? 자, A3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3은 3개를 선택해서 곱한 거예요. 그럼 3개를 선택해서 곱했다는 얘기는 9 곱하기 99 곱하기 999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A1, A2, A3이 있는데 걔네들을 갖고 얼마로 나눈 거라고?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다뤄드렸냐면 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곱한 거를 각각 곱해서 하지 말고 각각 하면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거 방법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9니까 9라고 쓰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숫자 너무 크네요.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99면은 나머지가 99죠? 요거를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가 부족하네.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9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죠? 100으로 나왔죠? 얘도 사실상 나머지가 99죠? 그래서 너도 하나가 부족하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도 하나가 부족하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 더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7.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둡시다. 어차피 또 더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뒤에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거 다 계산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해볼게요. 자, 얘네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9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9가 되겠죠. 그 나머지는 9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얘네들 써보러 갑시다. 자, A1은 안 했구나. A1 하자. 요거 9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하니까 7이에요. 그죠? 7이에요. 그래서 얘는 7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7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9인가요? 예, 그냥 9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16이니까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얘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근데 나머지는 어쩔 수밖에 없다. 양수로 바꿔야 된다. 그치? 그래서 나눈 숫자 한 번 더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4니까 한 번 더해서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지 않으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참고로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처음에. 나도 그냥 이거 참고로 얘기하면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지금 조금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이거 세근의 합. 2개씩 곱한 거. 3개씩 곱한 거. 그렇게 보여? 그래서 이것도 3차 방정식 만들어갖고 이게 샬라샬라 해갖고 하면 되거든? 그게 원래 풀이야. 가르쳐놨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애가 오더니 가르치던 애, 학생이 오더니 쌤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 쫙 보여주더라고. 오. 내가 오히려 배웠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걸 하더니 쌤 이거 그럼 그렇게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해설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네들은 가장 일반화된 풀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너네들은 이제 하얀 백지에 쓰는 느낌이잖아. 그지? 약간 바둑에서 얘기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되게 막 신의 한 수를 막 잘 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서술형은 안 되는 거 알죠?
서술형도 안 될 거고. 근데 어제 이제 서술형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보여드렸으니까 어제 충분히 공부한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가 다항식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